안녕하세요. 승구쌤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경제교육 특집으로 한번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오늘자 첫 번째 게스트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요, 근데 경제교육뿐만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AI 교육 등 되게 관심 분야가 다양하세요. 깊이도 굉장하시고요. 오늘 만난 선생님 직접 자기소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직 초등교사, 올해로 이제 20년 차이고요. 네, 다르면 다 다른다는 믿음으로 행복한 교육을 고민하는 조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해주신 이야기 중에서 다 다르면 다 다른다. 다르면 다 다르다. 똑바로 들어요. 죄송해요. 다르면 다 다른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한 8년? 9년? 네. 그 전쯤에 이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될까를 그제서야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현직에 있고 한 빨리 10년이 진짜요? 거기 안 했죠? 안 했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단어가 다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가 다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르고,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다름을 알고 또 남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종래에는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다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는 되게 그 따뜻한 시선이 사실 그 교육관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경제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또 저는 전에 들었는데 그 위에 어떤 관심사로 교육에 접근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네 가지거든요. 이제 처음은 이제 독서, 그다음 글쓰기, 그리고 이제 경제, 그다음 이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이 네 가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독서와 글쓰기는 뭐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꾸준히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경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아이들이 경제를 통해서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맞닿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매 순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이 가장 최선일까를 고민하는 게 경제, 어떤 그런 공부의 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AI랑 소프트웨어는 이제 아무래도 시대상에 따라서 이제 최근 이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대학원을 또 수료하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또 교실에서 이제 아주 핫한 에듀테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필요성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이런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경제 교육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경제 교육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필요성 말고. 그때 2015년쯤에 15년? 네, 그때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이라고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네, 거기에서 존리 대표가 있었던. 맞아요. 그래서 존리 대표님이 그때 이제 매달 한 번씩 이제 이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투자 강연? 네, 투자 강연이지만 때로는 이제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이제 그 자리를 가면 이제 각 계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다들 이제 경제에 진심인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게, 그때 당시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중요한 거를 안 가르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얻어들 어떤 지식이나 또 제가 이제 찾아보는 책들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통해서 아이들이랑 경제 교육을 이제 수업 중에 진행을 했고, 또 그게 이제 우연치 않게 네이버 경제 M하고 이제 콜라보를 맺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교육을 연재를 했었거든요. 네, 학교에서 배우는 동공부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저절로 이렇게 뭐가 하나가 계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연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경제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보통 뭐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좀 다양한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네네네. 또 한편으로 이제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경제교육에 대해서 실제로 학교나 가정에서는 학생들이랑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좀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모습들, 활동들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이제 6학년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랑 5살 때부터 이제 집에서는 용돈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돈을 모아서 산다. 요거를 딱 하나를 정했거든요. 그거 왜 정하셨어요, 그걸로? 많잖아요, 뭔가. 네, 많죠.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돈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를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소중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 소중하다. 네, 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뭐 이런 감사.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아이가 느낄 수 있게 하는 거는 스스로 이제 집안일을 통해서 네, 용돈을 벌고, 그래서 그걸로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을 스스로 사게 하는 것,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5살 때부터 집에서는 그런 식으로 용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 이제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것도 하면서, 또 이제 경제 공부라고 하면 저는 또 왜라는 질문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사게 됐는데 내가 이걸 왜 샀을까? 네, 그냥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산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일까? 나에게 좋은 것에서 플러스 타인에게도 좋을까? 지구에게도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경제교육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아이들이랑 그런 사고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학습지를 만들어서 같이 네, 매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경제 교육 같은 거 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합리적 선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는 그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사실 기준이 필요한데 그런 기준들을 이제 차곡차곡 자기만의 기준들을 쌓아가는 그런 교육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자녀도 그렇고 괜찮고 아니면 학생들도 괜찮고 해보니까 애들이 이런 변화가 있더라 라는 거 장면 같은 거 혹시 오 괜찮은데? 어떤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게 있으신지. 일단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소비할 때 잘 본인이 어떤 충동적으로 소비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돈에서 소비를 해야 되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경제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내 아이가 또 잘 이상하게 뭐 뭐 뭔가 안과 밖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하니까 그나마 이제 엄마가 나와서 근데 그런 거 보면서 특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야야 경상도 같은데 야야 애가 저런 고민하면 의아하노 잡지 마라 이런 받고 싶은 거 사줘라 특히 막 돈 막 주시잖아요. 맞아요. 용돈 많이 그런 주시잖아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 없었어요?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돈은 본인이 결국엔 또 미래에 무언가 하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 돈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꽤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 돈이라는 것이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쓰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쓰지 않고서도 모을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애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잘 들으시진 않겠지만 대처 방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책을 드렸어요. 책을 읽으시니까 저희 가치관을 또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는 이제 선생님은 그럴 수 있는데 또 아닌 분들은 고민을 해주실 그러니까 책을 안 쓰면 이게 해결이 안 되나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 자,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들이 계속 보면 막 용돈 주시고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네, 맞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 부모가 사실 원칙을 세우고 원칙대로 그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원칙을 자꾸 저해하는 요인들이 막 생기잖아요. 네. 근데 가장 힘든 거는 가정 안에 함께하는 나의 배우자. 나와 원칙이 다를 때. 네. 이제 그럴 때는 저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전달하고 네. 이렇게 해주십사 어떤 부탁을 하고 그냥 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거보다도 그냥 대화가 답이 아닐까. 대화와 설득. 정색해야 되잖아요. 순간 이렇게. 그런데 또 제가 이런 행동이나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드려서 그분들도 또는 이제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희 시부모님이나 뭐 그런 부모님들이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일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일도 그런 생각 안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꾸준하니까 그분들도 맞아요. 그 꾸준한 맞다 이러면서 그거를 좀 따라 주시는 것 같거든요.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맞아. 저런 게 아니라 맞아. 늘 그래. 맞아. 이건 원칙이지. 맞다. 이거는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지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쪼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원칙이 흔들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그 약속을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 약속이 어떤 부모의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표현 방법 뭐 이렇게 대화로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은 확고한 나의 신념, 굳은 꺾이지 의지. 않고 중꺾마. 그래, 저렇게 정답을 내리고 있군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게 진짜 개인의 마음도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잘 지켜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경제교육 이외에도 아까 얘기하셨던 조금 다른 분야의 이야기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독서 글쓰기 교육을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되신 걸까요?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제가 스스로 느꼈거든요. 독서를 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언제? 저는 몇 년 차 때? 정말 책을 많이 읽었을 때가 이제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 그때였어요. 아이 때문에 그렇고. 네. 육아서적일까요? 네. 그러니까 육아서적 플러스 자기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소설이든 뭐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한 10년 전에는 그냥 뭐 막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열심히 뭔가를 공부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네, 맞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오늘 즐거우면 됐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바뀌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이제 엄마가 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은 귀로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존재다 보니까 내가 아이한테 똑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좀 약간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서 잘 키우지?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TV도 좀 덜 보고 핸드폰도 좀 덜 하고 그리고 뭐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제 아이도 그렇게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독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막 1년에 막 200~300권씩 책을 읽고 막 그랬었는데 1년에 어떻게 2~300권 근데 하루에 2권도 읽을 수 있어요. 네. 배우셨어요 어렸을 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책 비슷한 결의 책을 읽으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이제 좀 빨리 넘어가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책을 뭐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정말 나한테 중요한 내용만 내가 이렇게 뽑아서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독서하면서 독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부자들도 다 독서 습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래서 결국엔 독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독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글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하는 습관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또 메모하는 습관도 중요하고. 메모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아니면? 저는 메모는 그 전부터 약간 다이어리 쓰기 같은 거를 좀 좋아하고 기록하는 거를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종이에 끄적끄적 됐다면 지금 이제 노트북에다가 바로 네. 입력하고. 그러면 그 독서 교육이랑 이제 글쓰기 교육 말씀해 주셨는데 학급에서는 그냥 뭐 선생님만의 독서 교육 혹은 희정쌤만의 뭐 글쓰기 교육에 어떤 한 장면 이런 네. 것들 소개를 먼저 글쓰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글쓰기 숙제 내줄 때 분량이 좀 있거든요. 혹시 글쓰기 숙제 내주시나요? 네. 네. 근데 저도 사실 고민이 있는 게 네. 대략적으로 정량적 기준 안에서 고학년은 이 정도 쓰면 좋겠다라는 건 있는데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게 왜 분량이 이 정도가 나와야 하는지 서사 구조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순간 수업 시간이 뺏기니까 급히 알짜가다가 막 적어주고 끝나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네. 저는 일단 아이들한테 독서록 쓰기는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면 애들이 독서록 쓰기를 그러니까 강조하지 않는다는 게 숙제를 자주 내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록은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만 돼요. 왜냐하면 책을 충분히 읽지 않으면 독서록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충 쓰는 거예요. 네. 그냥 앞면, 뒷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먼저 아이들한테 내주는 숙제는 주제 글쓰기요. 네. 애들이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만으로도 20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량이 조금 많아요. 20줄 이상. 독서록을 25줄 뭐 이렇게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써야지 네. 깊이 있는 사고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 맨땅에 20조를 한번 써와 봐라.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개입하는 피드백으로 들어가세요? 주제 글쓰기 주제는 저희 반 아이들이 각자 하나씩 이제 쓰고 싶은 주제를 적어요. 그리고 그거를 뽑아서 매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우주인이 뭐 침공해 왔다면 뭐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또는 뭐 괜찮네요. 네, 뭐 엄마 내가 몸이 바뀌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쓰고 싶은 주제를 써요. 뭐 나한테 뭐 100억이 생겼다면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주제로 아이들이 글을 써오면은 일단은 본인이 썼던 주제로 쓰고 친구가 제안한 주제로 쓰니까 아이들도 더 즐겁게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아이들이 써온 거를 굉장히 꼼꼼히 봐요. 네, 하나하나 밑줄 다 그어주면서 거기 막 크크크 하고 뭐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그래서 애들 글쓰기 검사를 하는데 저는 한 2시간 이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AI가 이거 언제 해주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AI가 우리 교실로 오면 글쓰기 검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는데 프로그램 비슷한 거 있잖아요. 키위. 키위가 있죠. 어때요? 네, 키위 저도 써봤거든요. 근데 키위가 정말 좋기는 한데 이제 키위는 사실 분석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것만. 그렇죠. 키위 접근. 그리고 키위가 또 좋은 거는 글쓰기에 점수를 매겨요. 어떤 애들 좋아하잖아요 또. 네. 높여야 돼. 높여야 돼. 맞아요. 그래서 거기가 그 키위를 한 80점 이상 점수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반 애가 그거를 이제 높이겠다고 학교에 남아서 계속 글쓰기를 고쳐 쓰고 결국엔 100점을 만든 아이가 있어요. 네. 엄청난 집중력이네요. 완전. 그 친구 정말 그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다른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글쓰기 하나에는 정말 진심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키위에 어떤 점수 주는 그 시스템에 매료돼가지고 근데 초등 아이들은 대부분 다 점수에 또 열광해서 잘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이제 점수를 올리곤 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피드백은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가 너무 재밌는 표현을 썼으면 이거 너무 재밌다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했어 약간 이런 식의 저는 피드백을 주거든요. 근데 키위의 피드백은 뭐 이 글에서 뭐 중복되는 단어가 몇 개가 있고 뭐 주제와 뭐 일관되며 뭐 이런 식의 하니까 아무래도 아직 키위가 좀 따라오려면 AI가 글쓰기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되게 많은 걸 공부를 하셨는데 교실에서 이걸 적용해 보면서
나도 효능감을 느끼고 아이의 성장을 같이 관찰할 수 있었던 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 네. 그 얘기했다시피 네. 그렇게 남아서 끝까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집착력. 아이들 네. 그리고 이제 용돈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랑 예전에 이제 에버랜드를 가는데 에버랜드는 사실 놀이공간이지만 소비하는 공간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충동 소비를 또 어마어마하게 해요. 맞아요. 근데 거기 이제 가는데 들어가는 이제 체험학습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간식도 사 먹고 뭐 하다 보면 하루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오는데 우리 한번 여기서 쓰는 돈은 우리가 용돈으로 벌어보자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돈을 모아서 체험학습비를 이제 해가지고 근데 어떤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체험학습비를 이제 벌려고 노력하는 아이도 있고 거기서 이제 딱 소비하는 것만 벌려고 노력하는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이걸 한 달 프로젝트거든요. 와, 네. 네. 왜냐면 이제 용돈을 모으려면 시간이 좀 그쵸.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약속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세워야 네, 되고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이제 썼는데 평소에는 이제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아이인데 동생 문제집을 채점해주면서 용돈을 벌었다 이런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용돈을 너무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이 너무 기특하다고 나에게 10,000원을 더 주었다 하는 아이도 있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돈 버는 게 힘든 줄 몰랐다 돈이 이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부모님이 매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직장에 다니셨구나 이런 아이들의 어떤 소감을 저는 이제 읽으면 내가 이런 교육을 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와. 가정이랑 사실 연계돼가지고 용돈 교육하는 게 현재 저한테는 좀 걱정이 좀 있거든요. 네, 전체가 맞아요. 동의하지 않는 맞아요. 경우에 끌고 가는 건 네. 사실 힘든데, 와, 이렇게 사례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선생님. 그래서 저도 이제 용돈 교육을 하다가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느끼셨던 그 바를 똑같이 느껴서 왜냐하면 이 용돈 교육은 아이와 선생님만의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네. 부모님이 함께 성령을 해야지만 이게 완벽한 정말 삼각형이 네, 그쵸. 돼야지만 네.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보니까 사실 어렵거든요. 학교에서 이거를 끌고 나가기가.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오래 장기로 하긴 좀 어렵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런 취지에 동의할 만한 어떤 교육을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체험학습비 이걸로 하면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겠다. 아이들이 직접 요 한 달 정도는 좀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컨셉으로 그렇게 가져갔던 거거든요. 네. 근데 간혹가다 부모님들께서 용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이제 본인 어떤 교육 철학이랑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학생은 못하고? 아니요, 그 학생도 결국에는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이 취지와 어떤 그래서 이 효과. 아이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별도의 또 노력이 필요하고. 네, 맞아요. 품이 조금 들어가는. 어. 네.